네, 폭우가 그치자 연일 펄펄 끓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에는 38도 안팎의 극한 폭염이 찾아온다는 예보인데요. 갑자기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지는 건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예, 여름이라 덥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더운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이번 주부터 굉장히 더워지고 있는데요. 예. 이 지난주는 이 전례 없는 이 폭우가 쏟아졌는데 비가 그치자마자 연일 이 펄펄 끓는 이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예. 이 지난주는 이제 한반도 상공에서 이 대륙의 찬 공기 그리고 이 남쪽의 열대 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이 극한의 폭우가 쏟아졌는데요. 지금은 이 북쪽의 찬 공기가 물러나고 이 물러간 자리로 이 남쪽의 열대 공기 그러니까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쭉 뻗어오면서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주 초반에는 그렇게까지는 덥지 않았는데 이 열기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더 더워지고 있거든요. 예. 우리가 이제 찜통더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좀 비유를 하자면 이 주 초반에는 이제 막 찜통에 불을 켜고 이 가열을 시작을 했다고 하면 네. 지금의 단계는 이 찜통의 물이 좀 펄펄 끓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. 오늘도 정말 덥습니다. 어제에 비해서는 이 한낮 기온이 2도에서 3도가량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네. 이 서울의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네. 올라가겠고요. 그리고 이 대전과 이 광주, 이쪽 대구도 이 35도에서 36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이면 이 폭염 경보가 발령이 되는데요. 예. 이 지금은 서울이 이제 폭염주의보인데 아마 오늘 오전 10시쯤이면 이 서울의 폭염주의보가 이 폭염 경보로 상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오늘 날씨 정말 뜨겁습니다. 예. 대비를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. 네, 지금 7호 태풍도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을까요? 네, 이제 어제 7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발생을 했습니다. 이제 현재 태풍은 일본 오키나와 이 남쪽에서 지나가고 있는데요. 이 태풍 발생 초기여서 아직은 뭐 그렇게 세력이 강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제 태풍 이 경로에 바다의 수온이 한 29도 정도로 굉장히 좀 따뜻한 편이기 때문에 예. 이 태풍이 북상하면서 이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앞으로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한 25m가 넘는 중간 강도의 태풍으로 발달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 태풍은 앞으로 이제 북서진을 해서요. 이번 주말쯤에는 중국 푸저우 부근에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그런데 이제 어젯밤에 이 8호 태풍 꼬마이도 발생을 했습니다. 지금 예. 이제 그래픽에서 나가고 있는데 이 8호 태풍은 필리핀 북쪽을 지나 일본 오키나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두 태풍이 이제 북상을 하면서 서로 경로가 가까워지죠. 예. 그래서 이 두 태풍이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면 태풍 간에 서로 밀고 당기는 상호작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. 근데 지금까지의 예측으로는 이 두 태풍이 그 서로의 진로를 크게 간섭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이 두 태풍의 이 상호작용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 태풍의 경로나 이 세력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좀 날씨에 어떤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예. 현재까지는 이 두 태풍 모두 우리나라와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태풍의 한반도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이 다만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지금의 폭염이 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예,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 때문에 더 더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, 그럼? 네, 그렇습니다. 이번 7호 태풍 이제 중국으로 향하면서 우리나라는 이 태풍의 비바람은 비껴가겠는데요. 예. 다만 이 태풍 때문에 더위가 훨씬 더 심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먼저 태풍은 이제 남쪽의 열대 공기를 굉장히 많이 품고 북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북쪽으로 끌고 올라오게 되죠. 예. 그래서 이제 태풍이 북상할 때는 이 열기들이 북쪽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태풍이 북상할 때 이 태풍이 우리나라 한반도 전면에서 북상을 하게 되면 이 태풍 진행 방향에 따라 이 태풍의 열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그대로 유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이 태풍의 어떤 열기들이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이 폭염을 만드는 아주 뜨거운 고기압에 뒤덮여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가뜩이나 이 뜨거운 고기압이
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태풍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열이 더 추가가 되고 이 고기압이 강화가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앞으로 폭염이 더 심해지는데요. 특히 이제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약간 들어 올리는 것처럼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고기압을 더 강화시키면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좀 북쪽으로 들어 올라가게 됩니다. 예.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쪽에는 이 남풍 내지 동풍이 불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 가뜩이나 폭염에 의해서 좀 열이 계속 축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말쯤 되면 이 동풍, 남동풍이 불게 되면 바람이 산맥을 넘어오면서 추가로 한 번 더 열을 품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태풍 열기에 이 산맥을 넘어오는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주말 그리고 내일과 이번 주말에는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굉장히 뜨거운 날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예. 예. 그런데 올해 보면 유난히 이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을 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. 이 더위가 좀 북상을 막고 있는 건지 관련이 있는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태풍이 세력이 강하기는 하지만 이 북태평양 고기압, 그러니까 이제 기단 이 수천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이 공기 덩어리에 비하면은 뭐 체급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. 예. 체급으로 치면 이 태풍은 뭐 경량급이라고 하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은 헤비급이거든요. 그래서 예.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태풍이 북상할 때 보면 보통 북태평양 고기압을 뚫지 못하고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가장 약한 이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빙 돌아서 이동하는 모습을 자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이번 7호 태풍도 이 중국으로 가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딱 덮고 있다 보니까 이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중국으로 향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 올해 북태평양 고기압의 어떤 세력의 모습을 보면 이 장마가 거의 뭐 실종됐다는 말이 또 초반에 나올 만큼 북태평양 고기압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확장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 이례적으로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에 이 태풍이 아예 뭐 일본 동쪽으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대부분 중국이나 이 베트남 쪽으로 향했습니다.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예. 세력과 관련이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덮으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은 좀 비껴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나중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예. 앞으로 이제 이 태양 고도가 낮아지고 열 에너지가 줄게 되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도 서서히 수축을 하게 될 거거든요. 그래서 예. 이 수축하는데 그 가장자리가 이 한반도에 걸치게 되면 네. 이 뒤늦게 이 한반도로 태풍의 길이 열릴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이 8월 하순이나 9월에 이 강한 태풍이 한반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예. 오늘부터 주말까지 되게 덥다고 했잖아요. 도대체 얼마나 더워지는 거예요, 그럼? 네, 이번 주 이제 더위 대비 정말 잘 해야 되겠습니다. 예. 오늘도 이제 서울이 36도로 굉장히 뜨거운데 이 내일과 모레는 극한의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지금 예보가 돼 있습니다. 내일 서울의 기온이 37도까지 올라가겠고요. 이 주말에는 38도가 예보가 됐습니다. 올 들어 가장 더운 것은 물론이고 네. 역대 기록을 봐도 이 7월 하순에 서울 기온이 38도를 넘었던 우와. 적이 딱 4번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우리가 이 한반도 기상 관측사상 역대 최악의 폭염이라고 하는 이 1994년 그리고 2018년에 딱 두 번만 두 해에서만 나타났었는데 예. 이번 주말 서울의 기온이 그 정도 수준으로 우와.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예보가 돼 있습니다. 예. 예. 그러니까 뭐 그냥 더운 것이 아니고 극한의 폭염이 좀 강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더위 대비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. 네. 이렇게 더위가 다시 찾아오면 온열 질환이 또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. 폭염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. 네, 이번 주 이제 다시 폭염이 시작을 하면서 22일 하루에만 이 폭염으로 인해서 이 130명이 넘는 분들께서 이제 응급실을 찾았고요. 그리고 예. 올해 누적 온열 질환자가 1,800명이 넘어섰습니다. 이 가운데 폭염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9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. 네. 기본적으로 이제 60대에서 70대가 이제 폭염에 좀 취약하지만 최근에 이제 보면 20, 30대에서도 이 폭염 사망자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전 연령층에서 이 폭염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. 예. 일단 이제 폭염 피해를 가장 줄이는 방법은 이 가장 뜨거운 낮 시간대, 그러니까 낮 뭐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가 기온이 최고 많이 올라가는데 이 시간대에는
되도록이면 무리한 바깥 활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되겠고요. 그래서 이제 물을 충분히 마셔야 뭐 탈수 또 열 탈진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. 또 폭염에 가장 많이 노출된 곳이 이제 야외 작업자거든요. 그래서 그렇죠. 이제 이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하겠고 특히 이제 이 농촌에서는 논밭일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위험한 곳이 비닐하우스입니다. 아. 통풍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. 예, 예. 그래서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곳은 이 통풍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 또 실내에서도 온도와 습도 조절을 잘 해야 열 누적으로 인한 열사병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. 특히 이번 주말은 서울이 38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에 극한 폭염이 찾아온다는 예보니까요. 더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